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황인범 선수와 올림피아코스 사이에서 계약 관련 분쟁이 있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라이브루크 관련된 얘기들을 소개시켜드린 바 있는데요. 근데 해당 관련 자세한 보도들이 주로 지속적으로 그리스 매체에서 나왔기에 이에 대해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부터 얘기하면은 황인범 선수가 올림피아코스 이적했을 당시에 1+2년 옵션으로 계약을 체결한 게 맞다라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또 이제 논쟁거리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해당 관련해 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 그리스 매체에서 어떤 곳이 공신력이 높고 어떤 곳이 공신력이 낮은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공신력이 높고 이게 공신력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믿고 이거는 걸러도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매체들에서 나오는 성격들이 조금은 구단을 대변하는 입장이 강해 보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설명을 하면서 저의 입장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8월 12일에 SDNA에서 황인범 사건 피파 심사 선수 측이 계약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황인범 선수가 이제 계약과 관련해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거에 대해 소개를 한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요, 피파가 올림피아코스와 황인범의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다. 한국 측은 그가 폐쇄적인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이제 그 폐쇄적인 주장의 계약이란 어떤 거냐면요, 딱 3년 아니면 딱 4년, 5년 이렇게 묶인 계약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년이면은 1년에 이제 2년이 옵션인 거니까 열려있는 계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황인범 쪽에서는 이런 3년 계약으로 체결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황인범이 행크와의 경기 전날 그리스와 올림피아코스를 떠나 고국에서 머문 지 24시간이 지났다. 올림피아코스 쪽은 곧바로 선수가 2년 더 계약에 묶여있고 이 사건이 스포츠 정의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한국 측이 주장하는 내용도 흥미롭다. 이는 몇 시간 전부터 한국의 여러 매체들에서 자신의 환경에서 나온 것과 같은 내용들을 제시하며 보도되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을 계속 이어가면요, 황인범의 관점에서 모든 건 올림피아코스와의 계약 조건 해석에 있다. 그는 2020년 루빈 카잔과 폐쇄된 3년 계약에 서명한 사실을 강조했다. 루빈 카잔과 2020년에 3년 닫힌 계약을 했으니까 2023년까지인 거죠. 그러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피파 관련 법령에 따라 2022년 4월에 그는 러시아와의 계약을 일시적으로 해지하고 서울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실제 FC 서울에서 이제 그 기간에 임대로 뛰었죠. 이는 피파 관련 조항에 따라 행해졌는데, 이 조항은 현재 러시아 팀들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비러시아 축구 선수들을 언급하고 있다. 비러시아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 동안에 다른 팀으로 마음대로 임대를 갈 수 있는 거고, 그 계약이 만료되면은 이적할 수 있는 거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번 여름에 토트넘 자유 이적으로 이적하게 된 솔로몬이 그 케이스죠. 솔로몬은 물론 우크라이나 팀인 샤타르 소속이지만 마찬가지로 계약 기간 1년 동안 풀럼으로 그냥 무상 임대를 갔었고, 그리고 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이번에 토트넘으로 이적료 없이 이적하게 된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황인범의 관점에서 그는 루빈과의 계약 바로 마지막 해에 올림피아코스로 임대됐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올림피아코스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에 따라 선수의 계약 기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고 그리스 언론을 통해서만 3년이라는 게 전해졌다. 또한 황인범이 관련 피파 조항을 근거로 올림피아코스에서 뛰었던 지난해 말 이후 팀과의 계약이 옵션을 통해서만 향후 플러스 2년 동안만 지속될 것이며, 올림피아코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2025년까지 3년간 계약이 닫힌 게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얘기도 그러니까 2025년까지 의무 계약 기간이 아니고 계약 기간은 루빈과의 1년까지만인데다가 이제 플러스 2년 옵션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황인범이 향후 2년 동안 새로운 계약에 대해 처음부터 동의한다면 그는 팀에 남았을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약속은 없었다라고 한 건데요. 그래서 실제 그 올림피아코스 오피셜 기사를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2022년 7월 29일인데요. 이건 올림피아코스 구단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겁니다. 올림피아코스가 이제 황인범을 영입했다라고 올라온 건데, 여기 이제
이제 본문 내용을 보면요, 황인범에 대한 소개만 있어요. 그러니까 뭐 1996년생이고 뭐 대한민국 대표팀으로 A매치 34경기에 뛰었고, 또 이제 대전 시티즌에서 뛰었고, 2019년에 밴쿠버 화이트캡스에서 MLS에서 이제 94경기에 뛰었고, 뭐 이런 루빈 카잔에서 또 뛴, 그리고 또 이제 서울에 FC 서울에서 임대로 뛴 것까지가 소개가 나와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계약 기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황인범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피파 조항과 관련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건 이제 피파 부속 규정 7항인 건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소속 선수들 계약 해지 조항인 겁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파생된 예외적인 상황을 다루는 임시 규칙이라고 해가지고, 저 이제 빨간 박스에 있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선수 또는 코치와 우크라이나 축구협회 또는 러시아 축구협회에 소속된 클럽 간의 국제적 차원의 계약은 선수 또는 코치가 2024년 6월 30일까지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국제적 차원의 계약이라는 거는 러시아 자국 선수, 우크라이나 자국 선수가 아닌 해외 선수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단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조항이 2024년 6월 30일까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항이 선수나 코치는 계약을 유효하게 정지시키기 위해 늦어도 2023년 7월 1일까지 일방적으로 정지를 서면으로 구단에 알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게 또 쟁점 사항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 매체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황인범 쪽에서 7월 1일에 올림피아코스 쪽이나 이제 루빈 카잔 쪽에 이걸 알리지 않았으면은 이걸 가지고 쟁점을 잡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해당 조항과 관련해가지고 샤흐타르를 비롯해가지고 러시아 구단들인 제니트, 디나모 모스크바, 소치, CSKA 모스크바, 크라스노다르, 로코모티브 모스크바, 로스토프, 루빈 카잔이 항소를 했으나 CAS는 이 항소를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위스 법에 의해 피파에 부여된 재량권 범위 내에 머물러 있다라고 판단을 내린 건데요. 이러한 가운데 그 하루 뒤에 가제타 그리스에서 그 올림피아코스 스카르파 영입이라고 기사가 올라온 게 있는데요. 뭐 이 기사 내용 자체는 이제 뭐 스카르파는 강한 왼발을 가지고 있고 정적인 상황에서 골을 만들 수 있는 독특한 창의적인 능력이 있기에 올림피아코스 중원에 추가적인 품질을 가져다 줄 것이다. 노팅엄에서 쿠퍼 감독이 수비적이었기에 쓰임새가 없었지만 시장 가치가 1000만 유로에 브라질 내셔널리그에서 33골 58도움을 기록했었고, 남미의 챔피언스 리그인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에서도 31경기 12골 8도움, 또 이제 남미 유로파 리그인 코파 수다 아메리카나에서도 1골 2도움, 코파 브라질에서 11경기 2골, 그리고 2022년 브라질 리그 최고 선수에 뽑혔던 능력 있는 선수다라고 하면서 황인범 대체자로 스카르파 영입한 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한 건데요. 제가 이 기사를 올린 이유는 여기서 이제 황인범 선수 관련한 내용이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날의 사진이라고 해가지고 황인범은 올림피아코스와 1+2년 계약을 했다. 1+2년 계약한 게 맞다라고 여기서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다른 부분이 뭐냐면요, 하지만 1+2년 계약을 했다고 해서 올림피아코스의 계약 효력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황인범은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2025년 여름까지 완전히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로 제시한 거는 사실 추정에 가깝지만은 어쨌건 그 근거로 제시한 게 어떤 거냐면요, 만약 구속력이 없다면 그는 단순히 그와 그의 감독이 올림피아코스가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주기 위해 300에서 400만 유로를 가져오라고 제안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왜 바이아웃 조항을 넣냐, 그냥 만약에 황인범 당신의 주장대로 계약이 1년으로 만료면은 그러면 그냥 떠나면 되는 건데 왜 바이아웃 조항이 있다라고 주장하느냐, 이 얘기인 거고, 또 이제 만약 당신이 자유롭다면은 당신은 수백만 유로를 제안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당신은 7월 27일에 노리치와의 평가전에 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럼 올림피아코스랑 그 법적 구속력이 있으니까 300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 주장하는 거고, 또 이제 평가전도 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또 이제 하루 뒤에 포스라는 매체에서 올림피아코스 황인범에 대한 계약 지속성과 예치된 계약, 그러니까 묵혀둔 계약이라는 얘기인 건데요. 여기 이제 밑에 서문 후 나온 내용은요, 한국 측은
황인범 문제와 그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 경우 계약금이 입금되고 해결책은 당국이 제공한다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한 건데요.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요. 한국에서 황인범 관련 불거진 문제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 짐을 싸서 그리스를 떠났기에 황인범 관련 이야기는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다. 황인범 측은 선수가 올림피아코스와 1+2년 계약을 맺었고 8월 14일 이후 계약이 활성화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당연히 이 절차에 따라 그리스를 떠났다고 한국 측은 전했다. 물론 여기서 황인범 주장에 대해 다양한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그가 1년 계약이라고 생각했다면 왜 그리스에서 추가적인 2년 워크퍼밋을 요청했을까? 이거는 그 황인범 선수가 2년 워크퍼밋 요청했다라고 보도들이 그리스 매체들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워크퍼밋을 요청했기 때문에 평가전들을 뛸 수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의문도 왜 팀에 300만 유로를 제시하면서 떠나겠다고 요청하는 걸까? 그러면서 이 모든 건 법원에서 해결할 문제이고 해결책은 피파와 당국에 의해 제공될 것이다. 양측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UEFA 유럽 축구 연맹과 EPO 이게 그 그리스 축구 협회거든요. 그리고 슈퍼리그 이거는 이제 그리스 슈퍼리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 곳에 계약서가 제출되었기에 모든 게 증명되고 계약이 있거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 누가 옳은지 알게 될 것이다. 여기는 약간 의구심을 제기를 하면서 황인범 주장에 대한 그러니까 올림피아코스 편을 살짝 들면서도 계약서 결국 UEFA에도 제출이 된 상태고 왜냐면은 그 유로파리그랑 유럽 대항전에 그 황인범 선수가 출전을 했었으니까 예전에도 그때 이제 계약서가 제출이 됐고 그리스 축구협회와 또 이제 그리스 슈퍼리그에도 계약서가 제출됐으니까 그거 보면은 확인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8월 14일에 SDNA에서 황인범 계약 기간 확인 올림피아코스와 1+2년 계약 체결했다라고 기사가 올라온 건데요.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요. 스포츠라이트가 황인범이 올림피아코스와 연장 옵션으로 계약을 체결한 걸 확인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1+2년 계약은 맞는데 계약을 연장 옵션을 체결을 한 걸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황인범은 행크전을 몇 시간 앞두고 바쁘게 움직이면서 올림피아코스를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미 한국으로 넘어간 상태다. 팀의 에이스인 그는 자신이 계약한 계약이 폐쇄된 계약이 아닌 옵션이 있다고 주장하며 올림피아코스가 훨씬 더 많은 이적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300만 유로의 바이아웃으로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원래 그 올림피아코스가 황인범 선수의 이적료로 책정한 금액이 1,500만 유로로 알려져 있죠. 그러면서 이제 포스지에 따르면 황인범은 실제로 작년에 1+2년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논리적으로 그가 프리시즌 준비를 위해 오스트리아와 영국으로 가서 출전 명단에 오르기 위해서는 계약이 만료된 6월 30일 이후에 +2가 활성화됐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생각을 할 때는 대부분 그러니까 8월 31일에 계약을 체결을 하건 7월 29일에 계약을 체결하건 6월 30일 만료로 보잖아요. 그러면서 7월 1일부터 이적이 가능한 걸로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황인범이 올림피아코스 소속으로 평가전들을 치르기 위해서는 이미 +2가 활성화된 상태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한국 언론들은 이에 대해 +2가 8월 14일 이후 활성화될 수 있고 계약 첫 해가 오늘까지 유효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흔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제 변호인단에게 넘겨받은 사건이고 아마 피파에 도달할 여러 에피소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먼저 그 올림피아코스의 프리시즌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올림피아코스는 오스트리아와 영국으로 전지훈련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슬로바츠코와 평가전 그리고 노르세일란드와의 평가전 그리고 사바흐 FK와의 평가전을 치렀고 또 이제 레인저스와 노리치로 이어지는 평가전들을 치렀던 건데요. 이때 그 황인범 선수가 같이 이제 오스트리아와 그 영국 전지훈련을 같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7월 이후인 거니까 이미 2년 연장 옵션이 발동된 이후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한국 측에서 8월 14일 날 계약 만료가 돼서 떠난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현재까지의 계약 기간 자체가 루빈 카잔과의 계약 기간과 관련된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황인범 선수가 루빈 카잔과 계약을 했을 때가 2020년 8월 14일 이때 3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3년을 딱 채우면은 2023년 8월 14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올림피아코스에 남아 있다가 계약이 만료되면서 떠났다라고 이제 황인범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가제타 그리스 쪽에서 마르티네스 감독은 이미 팀에 그의 재계약을 강하게 권고했다라고 기사가 올라온 건데요. 근데 이거 황인범의 재계약을 강하게 권고했다가 아니고요. 이게 그러니까 선수 재계약과 이적, 경기력, 계약, 그리고 등번호와 관련한 다양한 소식들을 모음한 건데요. 여기서의 재계약을 강하게 권고한 거는 바로 만디 카마라인 겁니다. 만디 카마라가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재계약을 해야 된다. 또 이제 뭐 카르발류는 평범했다. 이보라는 부진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 황인범 선수 얘기까지 들어가는 건데요. 일단 그 황인범 선수에 대해서 안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황인범 선수가 평가전에 부진했다는 내용들을 굳이 여기에 적은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리스 매체들이 지금 황인범 흠집내기에 조금 나서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어쨌건 해당 내용을 보면요. 일단 뭐 황인범은 올림피아코스에게 큰 손실이 될 수도 있지만 팀의 감독에게도 같은 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알다시피 우리는 작년에 그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았다. 반대로 디에고 마르티네스 감독은 그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새로운 감독이니까 새 감독 밑에서는 황인범이 얼마나 좋은 선수인지는 지금부터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름 프리시즌 내내 황인범은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노르셀란드와의 평가전에서 45분, 그리고 영국에서 열린 노리츠와의 평가전에서 20분을 소화하는 동안 허리 문제를 이유로 훈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상 결장하다시피 했다. 바로 그 경기에서 사실 그는 짜증스러울 정도로 좋지 못했고 소유권을 계속 잃었다. 경기 후 황인범은 단 한 번의 좋은 움직임도 보여주지 못한 게 분명하다라고 언급했던 걸 기억한다라고 하는데, 정작 그 노르셀란드의 코치였던 과거 첼시의 전설이었던 마이클 애쉬에는 올림피아코스에서 가장 인상적인 선수로 황인범을 꼽았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황인범 계약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요. 혼란스러워하지 마라. 올림피아코스와 황인범의 계약은 1+2년이지만 옵션의 형태가 아니다. 2년 계약에 선수가 직접 서명했다. 그러니까 2년 계약 이미 서명한 상태라고 여기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를 들고 관련 부처에 가서 만료된 워크 퍼밋을 갱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니까 선수가 직접 그 2년 계약 연장한 거를 들고 가가지고 그리스 이민청에 가가지고 워크 퍼밋 갱신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림피아코스 입장에서는 모든 게 합법적이라는 걸 모두가 이해하고 있다. 결국 선수 측이 올림피아코스에게 이적을 허락받기 위해 400만 유로를 제한하는 이유이다. 그가 자유롭다면 왜 그런 조치를 취했을까? 황인범과 그의 에이전트들은 현재 압박받고 있는 올림피아코스가 그 정도 규모의 제한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 중이다. 비록 올림피아코스가 그 금액을 거부하더라도 600만 유로에서 700만 유로 사이의 약간 높은 금액을 받아들일 것이며, 이 정도 금액은 그의 영입에 가장 관심 있는 팀인 갈라타사라이가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본다. 하지만 불쾌한 놀라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켜보자. 아마도 그들은 올림피아코스가 자신들의 왼쪽 풀백인 레아부치우크를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에 판매할 때 600만 유로 플러스 150만 옵션 추가, 즉 750만 유로를 받아냈다는 걸 잊어버렸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올림피아코스가 최대한 이적료를 받아내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한 건데,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뒤에 조금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요. 만약에 올림피아코스 쪽의 주장이 맞다면요, 그러면 왜 처음부터 말을 바꿨을까요? 처음에는 황인범 쪽에서 1+2년 계약이다. 그리고 올림피아코스 쪽에서는 3년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2년 연장 옵션에 계약한 게 맞다면은 처음부터 그리스 언론들을 통해서 1+2년 옵션 계약 맞지만은 황인범이 2년 계약에 옵션에 계약서를 체결을 했다. 그래서 3년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조금 말 바꾸기가 되고 있죠. 거기다가 원래 1500만 유로 받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맞으면 그냥 1500만 유로 계속 유지해도 돼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600만에서 700만 유로 사이의 금액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는 그러면 바이아웃 조항 올리라, 이런 얘기 아닌가요? 거기다가 또 이제 더 많은 금액을 받아내려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요. 다시 이제 다른 매체의 내용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스포르트 독에서는 황인범을 향한 유럽 빅팀들의 구애, 판매 가격은? 이라고 하면서요, 해당 이제 본문 내용을 보면요, 성남 반응을 없애기 위한 꼼수, 한국인의 반란과 물러서지 않는 올림피아코스인들의 태도 뒤에 숨어있는 클럽은 누구일까? 이거 자꾸 음모론 내세우고 있죠. 처음에
분명히 그리스 매체들이 프라이부르크가 그 뒤에 있다라고 음모론을 제기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닌 것처럼 이제는 보입니다. 뒤에 내용을 보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사건을 법정에 세운 채 그에게 구체적인 제안을 기다린다 라고 하면서 올림피아코스, 황인범과 올림피아코스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를 둘러싸고 선수가 팀을 떠날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가 8월 초에 그의 계약에 대해 기억했던 것, 즉 1+2년 계약이 설령 사실이더라도 설령 사실이더라도 빠져나갈 구멍들을 만들고 있죠. 그러면서 모든 프로 계약이 그렇듯이 재계약은 6월 30일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계약 기간은 대부분 6월 30일에 마무리가 되고 7월 1일 재계약 체결하는 게 일반적인 건데 왜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재계약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올림피아코스 소속인 그는 자신의 팀에서 뛰고 싶어 하지 않고 아무도 그의 사건을 처리하고 싶어 하지 않기에 이미 외부인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비록 의사소통을 잘못했지만 자꾸 황인범 선수의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죠. 의사소통을 잘못했다라고요. 황인범이 황인범은 클럽의 탈출구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황인범이 떠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암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문을 열기 위해 올림피아코스에게 최소 1000만 유로를 지불할 팀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적 협상은 진행되지 않는다. 어느 팀이 될 수 있을까? 바로 며칠 전 독일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메넨글라드바흐, 프라이부르크, 호펜하임, 아우크스부르크와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그에 대한 관심을 취재하여 각 팀의 자료를 분석했다. 그리고 페네르바체가 그를 그들의 팀에 포함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만 지금도 이탈리아 팀이 그의 마음을 훔치기를 바란다는 보도가 있다. 우리는 이탈리아어를 학습했고 이웃 나라에 황인범의 도착지가 많지 않다는 걸 확인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으로 계속 이어가서요. 나폴리는 지난 5월 그에게 관심을 보였고 선수 역시 나폴리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했지만 올림피아코스와 열린 소통 채널을 가지고 있는 몬차도 관심을 보일 수 있다. 이게 몬차하고 올림피아코스 사이에 커넥션이 있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원래 몬차 구단주가 베를루스코니잖아요. 그리고 베를루스코니하고 이제 그리스 마리나키스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거든요. 둘 다 미디어 재벌이다 보니까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를루스코니가 사망을 했고 그래서 이제 마리나키스가 몬차에 조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결국 프랑스와 모데스토 몬차 단장은 선수의 가치를 매우 잘 알고 있으며 물론 그를 사기 위해 높은 금액을 지출할 수 있다. 이 커넥션 활용한다는 거죠. 결국 올림피아코스와 노팅엄 포레스트의 커넥션을 활용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스카르파가 올림피아코스 가게 되는 것도 지금 이 커넥션이 연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도 1000만 유로는 아니지만 황인범이 매각 가격으로 책정되기를 원하는 300만 유로보다는 1000만 유로에 가까운 금액,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000만 유로 언저리의 이적료가 형성될 것이라고 이제 여기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탈리아에서 황인범을 갈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팀이 하나 더 있다. 아탈란타는 만약 네덜란드 국가대표 코프메이너스가 이적하면서 3천만 유로를 얻게 된다면 황인범 영입을 위해 1000만 유로를 지불할 수 있다. 어느 팀이 코프메이너스를 영입하기 위해 아탈란타의 문을 두드리고 지갑을 채워줄 수 있을까? 이탈리아 보도에 따르면 나폴리가 그 대상이다라고 한 건데요. 즉 나폴리가 코프메이너스를 영입하고 아탈란타가 황인범을 영입하는 식으로 연쇄 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건 프라이부르크 음모론은 사라지고 도리어 다른 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의 보도 내용들을 가지고 제 생각을 얘기를 하자면요. 너무 말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스 쪽에서. 물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이 6월 30일까지로 되는 거는 맞긴 해요. 그리고 또 이제 7월 1일까지 해당 팀에다가 통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이 조금 쟁점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분명한 거는 1+2년 계약 맞고요. 그 황인범 쪽은 2년 재계약에 서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올림피아코스는 올림피아코스가 서명했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없어요. 다들 언론들의 추정이에요. 그리스 언론들의 추정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조금 더 황인범 쪽 주장에 무게중심이 실리는 게 아닌가. 최소한 황인범 쪽은 말이 바뀌진 않고 있고 어쨌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올림피아코스는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주장하는 내용도 없고 조금 매체들의
댓글에 보도 내용도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건 이 모든 거는 피파 제소를 통해서 어떻게 전개될지 해결이 될지 이런 것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뭐 계약서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양쪽의 첨예한 주장만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게 팩트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과연 이 황인범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어떻게 그리고 해결이 될지 부디 황인범 선수 입장에서 좋게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